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전대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서울 성동 제2선거구 뚝섬 지역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6월 5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등원했기 때문에 아직 2년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기저귀는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팔팔하게 뛰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기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임기 끝나는 순간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혀 같이 가는 거지, 이제. 임기가 같이 가냐.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데 민선 3기 서울시장으로서 자체 평가를 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평가는 자체 평가는 좀 힘들죠. 평가는 힘든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와 함께 또 시민들 협력, 이해, 또 신뢰를 보내준 것,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일을 잘 할 수 있었다 하는 점에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취임식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 대다수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께서는 서울 인류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력으로 많은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계천 복원사업이요, 버스 체계 개편 사업이며 뉴타운 사업과 뚝섬 서울숲 조성 사업 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업적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인정을 하고 역사적으로 후손에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질문 요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선 제 선거구 뚝섬 서울숲과 관련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서울숲을 조성해 주셨고 또 잘 가꾸어서 우리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도 찾을 수 있는 서울의 센트럴파크를 조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숲 인근 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 물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반은 제가 이제 제 계획대로 됐습니다만 나머지 반은 지금도 뭐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전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성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네. 이제 그래서 뭐 임기가 결국-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후임 시장에게 맡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업이 연속성이니까 쭉 하다가 아마 그때가 안 되면은 다음 시장이 또 맡아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네. 그러나 뭐 큰 줄거리는 잡혀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들어도 그 일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숲의 암덩어리입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지시를 해주시고 네.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대수 의원께서 평소에 도와주셨고 또 그 성동 구민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협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또 서울 시민 모두 또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모두 다 그 정말 사랑하는 숲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런 관점에서 그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요지 첫 번째입니다. 시장님 임기 말에 계획된 이 유턴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는데 일반 시민들 중에는 선거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임기 중에 무슨 그 선거라든가 뭐 정치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은 의미를 가지고 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유턴 사업은 뭐 정부에서 831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강남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지만은 특히 우리는 그 성동구의 뚝섬 중심으로 또 용산에 앞으로 들어설 민족공원 이걸 양대 축으로 해서 강북을 개발시키겠다는 당초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도 831 강남 투기를 억제하는 데 강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서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산과 성동구를 중심으로 한 그 계획을 있는 계획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선거하고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또 선거 뭐 도움되지도 않을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 관계 전혀 없습니다. 선거용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그렇습니다. 그건 뭐 개발 그렇게 계획이 되기를 예. 기대를 합니다. 네. 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네, 도시계획국장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시장님께서는 황제 테니스 논란으로 심기가 매우 불편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시의원의 입장에서 확인할 것은 확인을 하고 네, 또 시장님께서도 네. 임기 말에 해명을 할 것이 있다면 해명을 하고 네. 모든 것을 털고 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예, 아주 좋습니다. 테니스장 위탁 운영권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는 최근 소위 황제 테니스 파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2일에는 고발을 2건이나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 열린우리당에서도 고발을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고발을 됐으니까 검찰이 아주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맞고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제 그 과장되고 정치적 공세로서 사실과 다른 것이 있으면은 그거는 법적 대응도 우리가 검토를 할 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소위 황제 테니스 파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신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40.7%는 추가 해명 또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추가 해명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뭐 해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뭐 사실 그대로 알려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외에서 돌아올 때 국민들에게 우선 사과를 드렸습니다. 우선 공직자로서 이런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거, 이 자체가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사과를 했고 그 마음은 지금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니스가 황제 테니스라는 용어를 붙인 것은 다분히 정치적 공세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황제 테니스라는 용어도 들어보지 않았지만은 테니스를 아는 사람은 황제 테니스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골프와 달라서 이것은 테니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조를 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면이 있으면은 함께 여러 사람이 서로 돌아가면서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황제 테니스가 할 수가 없고 또 본인이 2004년도, 2005년도는 청계천 보건사업과 교통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 공직자들도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휴일이 없이 정말 밤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할 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일날 오후에 테니스 한두 시간 치는 문제를 가지고 선수를 대기시켰다든가 또는 서울시장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대기를 시켜놨다든가 이런 건 현실성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그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공세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 때문에 구체적인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밝혀주시라고 시정 합니다. 업무에 관한 한 네. 몸을 아끼지 않고 추진력을 가지고 네. 임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니스장 이용을 하고 난 후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거기에서 제가 이제 국민께 이제 오해가 드리게 됐기 때문에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시장이 됐을 때 테니스 협회가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전대에서부터 쭉 자기네에게 동호인이 치는 테니스장을 예약을 해서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시장께서 바쁘시더라도 틈이 나면 우리 동호인들이 치는데 와서 같이 쳤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들 치는 테니스장에 갔었습니다. 물론 골프장 같이 테니스 피를 내고 당장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소홀히 됐다. 저는 이렇게 국민들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걸 알게 돼가지고 우리가 테니스장을 제가 친 그 계산을 소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무슨 돈을 아끼고 싶어서 절약하고 싶어서 그 돈을 안 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때 챙기지 못한 것이 저로서는 참 되돌이켜 보면은 뼈아픈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내고 싶지 않아서 낸 것도 아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협회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관례적으로 초대를 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소 소홀히 한 점이 저로서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황제 테니스라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공세를 한 것은 난 다분히 정치적 공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과 다른 무슨 로비를 했다든가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은 제가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테니스에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계시고 또 수준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테니스는 대중 스포츠로서 아주 건전한 스포츠입니다. 네. 전국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수십만 명 되죠. 뭐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주로 이제 서민 봉급생활자들이 치는 스포츠죠. 이것은 면을 하나 빌리면은
뭐 10명이고 15명이고 돌아가면서 칠 수 있는 아주 그 경비가 적게 들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아주 건전한 저런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권 뜻을 가지고 계시는 시장님으로서는 전국의 수십만 테니스 동호인들에게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보다는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테니스의 서민 운동이 황제 테니스로 이렇게 불리게 돼서 오히려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죠. 저 때문에 건전한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황제 테니스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황제 테니스 논란을 떠나서 테니스장 운영권 네. 특혜 의혹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잠원동 테니스장도 서울시에서는 가건물이라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 42억 원과 서초구 예산 12억 원 등 총 54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9억이 추가돼서 63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잠원동 테니스장이 가건물입니까? 가건물이라는 용어는 이제 말씀대로 무슨 판자촌을 지어서 가건물이라는 그런 용어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건 허가상의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학교 부지를 놓고 체육공원을 하려는 서초구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그 체육공원 하는데 거기에 일부 시설로서 테니스장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 서초구가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학교가 들어오면 그 학교가 그 시설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위치와 설계를 바꿔달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주민들이 기왕이면 테니스를 못 치시는 분들도 헬스센터로 쓸 수 있게 설계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서초구가 돈을 넣어서 추가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시장님 말씀이 그렇고 대해서는, 네. 서울시에서는 주민들 앞에 공청회를 거쳐서 여론 수렴을 서울시가 한 했다고 것은 아니고요. 하고 있습니다만 서초구가 했습니다. 서초구 저희 서울시가 하는 건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초구가 그 절차를 밟은 거죠. 그러나 현지 주민들 얘기로는 네. 공청회가 아니라 일방적인 설명만으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했다. 그렇게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서초구가 그 설계 변경을 해서 서초구 예산으로 할 때는 아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테니스장 건립 부지는 학교용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체육시설을 갖춰야 될 텐데 변경 절차 없이 가건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가건물 사용 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그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기간이 얼마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가건물은 3년 이상 존속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원동 테니스장에는 샤워실이나 라카룸을 비롯해서 미니바 등 소위 VIP를 위한 시설을 갖춘 고급 테니스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건 저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시장님? 전 의원님께서 그건 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학교 부지로서 서울 시내는 여러 곳에 학교를 짓지 않고 방치된 데가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을 지었는데도 20년 가까이 빈 땅으로 그냥 있어서 서초구가 빈 땅을 있는 것을 체육공원으로 쓰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거기에 테니스장이 강남 일대에 강북에 두 개가 서면서 강남에 섬으로서 하나를 하겠다는 거기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썼고 또 이 잠원동만 아니라 학교 시설이 놀고 있고 앞으로도 학교 계획이 확정되기가 확실한 계획이 없는 곳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거 처음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그전 관례도 있고 여러 곳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여기만 이렇게 해서 가설 건물 형식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 딴 곳에 잠원동에 있는 초중학교는 학교 시설이 부족해서 과밀 학급입니다. 앞으로 학교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은 3년 이내에 이 건물은 철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서초가 그런 아주 행정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가 들어오더라도 학교가 쓸 수 있는 시설로 설계도 위치와 설계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그건 경제적으로 좋습니다. 잘했다고 시간을 생각합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창동 실내체육관에 있는 창동 테니스장 운영권 문제입니다. 네. 지난 2005년 10월 4일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난 2005년 5월 26일 소관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운영권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정책회의를 열었는데 정식으로 2번 했고 실무자회의는 수차례 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목적은 도봉구에 맡기느냐 서울시 체육회에 맡기느냐 둘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창동 실내체육관은 도봉구에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서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동 실내체육관에 있는 테니스장 2면은 이명박 시장님께서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 체육회에 위탁 관리 운영토록 했죠. 그 뭐 내용을 자세한 뭐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시절문에 전대수 의원께서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그 당시에 그 창동 그 체육시설은 서울시가 직영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일부는 창동에 넘겨야 된다는 이야기, 그 도봉구에 넘겨야 한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관리하려면 도봉구가 좋지 않겠냐 해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가 맞고 다시 체육회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것 자체는 이권이 있는 흑자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것은 테니스라는 게 흑자나는 것이 아니고 실비 정산하는 관리 운영과 똑같은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익이 나면 자기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익이 나면 도봉구에다 넣고 시설관리공단에 넣고 비용은 인건비만 실비를 대주는 그런 체계로 관리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은 무슨 이권이 아니고 운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그러니까 테니스장은 뭐 관계가 없죠. 사용료 수입만 가지고는 수지 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이권이 그런데 없죠. 이 창동 테니스 체육관은 서울특별시립체육관입니다. 네. 따라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보면은 수탁자 선정 기준이 있는데 매우 엄격합니다. 네. 여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공개 경쟁 입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네, 뭐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창동 실내체육관 테니스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체육회가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네. 도봉구와 서울시 체육회가 네.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뭐 서울시 체육회가 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의 운영은 일반적으로 사용료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슨비입니다. 시장님, 레슨비 얼마씩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동 테니스장 2005년 10월 4일 개장 이래
현재 레슨 회원이 284명, 고정적으로 월 50명의 회원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보고서에 레슨비는 월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284명 레슨비 4,200만 원입니다. 월 50명이라면은 750만 원의 수입이 다달이 발생을 합니다. 그 수입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 그런 내용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레슨비 중 70%는 코치가 사용하고 나머지 30%를 자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육계에서는 또는 테니스계에서는 테니스장 운영권에 욕심을 내는 것이죠. 다음 한강시민공원 여의도 테니스장 운영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내 여의도지구 테니스장 15면에 대해서 역시 이명박 시장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서울시 체육회가 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9면이었으나 6면을 증설해서 15면 3,000평쯤 됩니다. 한강시민공원 사업소에서 서울시 체육회 위탁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아침에 내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4년 10월 1일 서울시 체육회에서 한강시민공원 사업소에다가 위탁 의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2004년 15일 전격적으로 위 수탁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에 있는 테니스장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보름 만에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계약 기간은 3년, 제4조 위탁 금액은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장님께서는 사용료 수입 가지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 테니스장도 레슨 회원이 많고 수입이 우리 많지 한번 않습니다. 우리 전대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못 들으면 오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을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한강시민공원 사업소장이 예, 있으니까 한번 답변대에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직급이 국장이니까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이거 참석한 거는 답변하려고 참석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그걸 뭐 깊은 내용을 모르겠는데 저는 아침에 간단히 듣기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도 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거에 클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운영비가 더 들어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그 질문하고 대답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듣고 지금 전대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걸 보면은 뭐 이권을 전부 다 뭐 이렇게 무슨 수의계약으로 준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전대수 의원이 평소에 하신 걸 보면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는 자료 생각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네. 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 저 담당 이 자료 국장이. 근거는 서울시에서 준 거죠. 본 의원이 확보를 네. 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체육회에서 보내온 예, 저도 아침에 그 자료를 봤습니다. 위탁 관리 네. 운영 계획서입니다. 네네. 이 운영 계획서도 표지를 포함해서 듬성듬성 7쪽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복덕방에서 들어보시죠. 전월세 계약을 해도 이 정도로 허술하기는 하질 않습니다. 지금 한강사업 레슨비 수입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서울시 체육회 산하 서울시 테니스 협회에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한번 신부자 들어보세요. 저는 뭐 테니스장 한강 테니스 사업장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거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시죠. 또 현재 여의도 테니스장은 1인 레슨비 20분에 월 15만 원, 새벽반과 오후반이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창동운동장의 테니스장과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해서 이명박 시장께서 혹시 직권남용을 하셨는지, 혹시 특혜를 주었는지, 또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선 명확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해명할 것은 해명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본청 자체감사 요구하는 것 어떻습니까, 시장님? 뭐 자체감사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할 수 있고. 실효성은 의무입니다만은 근데 뭐 시의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자체감사는 의미가 없지. 시장이 직권남용한 걸 밑에 사람들이 그 뭐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을 테니까 검찰이 조사가 돼 있으니까 검찰 그렇습니다. 조사를 그럼에도 받도록 불구하고 시의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후반기 시간이 행정사무감사로 넘길 수도 없고 시장님으로는 털고 넘어가셔야 되겠는데 뭐 그게 시의원이 외부에다가 고발을 한다거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시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예, 자체 감사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시장님 진지하게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한강사업소장 좀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별도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뉴턴 프로젝트 도시기획국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또 푸른도시국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판단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 보건에 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는지 보건 정책이 허술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 3월 1일자 이전에 그 학교 보건원이 이제 학생들을 치료를 하고 하는 것을 못 오도록 통첩을 받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좀 닳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1일자로 해가지고 보건원 직제를 개편을 좀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시간이. 그렇습니다. 3월 1일자로 보건원을 학교보건진흥원으로 직제 기능을 개편하여 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개편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저희가 학생들 보건에 관심을 좀 덜 갖는 걸로 보여질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될 걸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해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특히 이 조도 개선 같은 거는 이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시예산 지원을 받아서 조도 개선은 잘 하고 있죠. 잘했죠. 그렇게 해서 애들이 시력. 네, 요거, 교육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 학생 보건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요청에서 학교 보건법 개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장애 아동들의 지원을 위해서 역시 교육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학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문제에 대해서 평생 이 교육국장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5월 18일 날 156회 임시회를 통해서 창의력 관련 논술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는데 얼마나 개선이 됐습니까? 예. 2005년부터 서울학생 학력 신장 정책에 창의력 신장을 위한 논술지도 강화 과제를 설정하여 초중등 학교에서 논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추진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2005년, 2006년 3월까지 중고등학교 독서지도 매뉴얼 11개 과목을 개발 보급 완료했습니다.
2005년, 2006년 1월까지 논술 지도교사 2,600명을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2006년 3월 논술 읽기자료, 인문, 사회, 과학 분야를 개발 보급했습니다. 초중고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항 개발 보급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고, 교육연구정보원의 교사학습센터 꿀맛닷컴을 활용하여 1:1 사이버 논술 첨삭 지도 등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 초중고등학교 논술 교육 자료가 개발된 데는 서울시 교육청밖에 없죠. 제일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생 교육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기수석입니다. 평생교육국장께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국장 된 다음에 공부 좀 하긴 했는데 아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질환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고 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상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장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업 중에 집중을 하지를 못하고 돌출 행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을 보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학생은 학생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교실 수업을 함에 있어서도 선생님들이 수업을 제대로 진행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만한 어린이들입니다. 역시 동료 학생으로서는 학습 효과를 거두기도 힘들겠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린이 당사자들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문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이 학생 수를 보면은 성동구 보건소에서 연구 사업으로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을 했는데 경일 초등학교 학생 24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27명, 약 11%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아로 검사를 받았고 검사 받은 결과 7.2%인 18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전체 몇 명입니까? 70만 명이 넘죠. 네, 그렇습니다. 7.2%를 한다면 적어도 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동료들로부터 왕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문제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으로 결과 발표한 것이 7.2%지만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8.6%로 보고 있고 최규만 연구원이나 송수미 연구원은 9.6%, 또 조수철 연구원도 7.6%. 많은 부장님, NV 없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좀 지냈는데 좀 정리를 좀 마무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2, 3분만 더 주시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환자 본인의 고통과 원만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본의원에게 번역은 자료에 따르면 100분의 1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축소 은폐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서 예산 지원, 전담 인력 확보, 아동 프로그램 및 부모 대상 프로그램 등 실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이웃들의 작은 관심과 사랑, 또 사회적인 문제와 더불어 학교와 가정의 문제인식이 심각합니다. 서울시 교육감께서는 교육 인적 자원대의 건의를 해서 학교 보건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즉, 학교 보건법의 제5조 건강검진 항목이 근골병 및 척추, 눈, 귀, 턱병, 목병, 피부병, 구강, 기관 능력, 병리 검사 등에 대해서 검사 또는 진단하여 한다로 되어 있으나 정신 건강 중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등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더불어서 건강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적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협조 요청을 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 요지 중에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현황은 역시 축소 은폐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공개 게시를 해줄 것과 서울시 예산 지원에 따라서 정수기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은 실대위에서 여러분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을 더 못 드려 미안합니다. 어디 형평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